자, 여러분들 지금 채팅창도 보면요. 테슬라 얘기가 여전히 가장 많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빠져서 그런데요.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일단 트럼프 당선 전으로 테슬라가 돌아간 것도 화제였고 지금 이제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치킨 게임을 걸고 있거든요. 자율주행이랑 AI 분야에서. 그래서 요것 때문에라도 기회가 올지 한번 같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슈 정리 좀 하면서요. 자, 일단은 결국은 테슬라 주가가 트럼프 당선 시점으로 회귀를 해버렸습니다. 아, 진짜 제가 물론 이거 커뮤니티에도 올려드리긴 했는데 결국 고점 대비 40% 빠지네요. 저도 테슬라 투자하는데 정말 그 쉬운 종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말문이 진짜 막힐 정도로 좀 오르다가 다시 수익을 다 반납해버리니까 아, 이거 참 장기 투자하기가 변동성이 이렇게 큰 종목들은 그죠? 이게 기껏 올려놨는데 다 반납해버리면은 참 쉽지 않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태초마을로 돌아왔다. 이게 포켓몬스터의 첫 시작하는 마을이 태초마을인데 완전히 이게 트럼프 당선된 시점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야, 테슬라 주가 태초마을 갔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테슬라 주가가 초기화됐냐고, 태초마을이 무슨 뜻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맞다고, 테슬라 주가가 초기화돼서 태초마을이다. 그래서 우리 지금 둘 다 테슬라 각자 투자하고 있는데 주가가 초기화돼가지고 태초마을 간 거 맞다. 이래서 좀 쓴웃음을 지었다 한 주였는데 아, 진짜 그 정도로 주가가 초기화되었습니다. 그렇죠? 번 거 다 반납했어요. 2배 이상 갔던 계좌에 있는 것도 수익률 다 반납하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결국 고점 대비 또 40% 빠지니까 제가 테슬라 연간 수익률하고 하락률 보여드리는데 테슬라가 연평균 40% 빠지는 종목이다 말씀드렸는데 기가 막히게 올해도 또 지금 고점 대비 40% 빠졌고 올해 수익률은 마이너스 27%. 진짜 변동성 큰 종목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참 버티기 쉽지 않은, 난이도가 진짜 다른 종목에 비해서 훨씬 높아요. 빅테크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심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머스크가 지금 이제 테슬라 주가에는 신경 안 쓰고 막 전기톱을 들고 관료주의 혁파한다 이랬더니 그 영상 댓글에 우리 구독자분께서 관료주의를 썰어내고 내 주식도 반토막 내버리는구나. 진짜 고점 대비 40%니까 거의 반토막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머스크가 관료주의를 혁파해야 되는데 주식을 반토막을 내고 있어가지고 이게 진짜 슬픈 얘기입니다. 아, 이제 헛웃음이 나오는데 너무 많이 빠지니까. 근데 이게 진짜 작년에도 똑같았거든요. 작년 자료입니다. 작년 장표 제가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딱 1년 전에 이때 2024년 4월에 여기 보이시나요? 와, 작년에 이거 겪으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여기 테슬라 고점 대비 65% 빠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점 대비 40% 빠졌다고 지금 난리 났죠? 테슬라 레버리지 쓰신 분들 지금 고점 대비 80% 빠져서 녹아나립니다. 큰일 났어요. 어떡하죠 하시는데 작년 4월 마이너스 65%입니다. 와, 그때 주가가 이제 바닥이 142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극단적 공포다, 최악의 공포다, 1점, 5점 중에 1점 갔다 이제 그때 해드렸는데 이제 연초부터 빠져가지고 4월 22일인가에 바닥치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때 진짜 공포죠, 공포. 여러분들 테슬라 좋다 그래 샀는데 고점 대비 70% 가까이 빠진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 쉬운 종목이 아니고요. 올해도 지금 거의 그런 분위기예요. 고점 대비 40% 빠지고 상반기에 지금 호재가 약간 없고 이제 하반기에 호재 몰려 있고 이제 상반기에 막 도지 이러면서 우려가 끼고 있고, 그리고 23년에도 상반기에 폭락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23년 1월 달에 제가 찍었던 영상에 있는 거 캡처해 온 건데 그때 주가 차트 보이시죠? 장난 아니죠? 희망과 꿈도 없어 보이죠? 완전 무너진 차트 같아 보이죠? 100불까지 내려갑니다. 100불. 고점 대비 75%. 테슬라가 이런 종목입니다. 진짜 무섭죠? 그래서 그때 제가 소개해드렸던 제목 써놓은 거 보니까 바닥으로의 랠리가 시작되었다. 이때 이제 전기차 치킨 게임이 시작되면서 막 루시드 파산한다 그러고 리비안 파산한다 그러고 뭐 중국 전기차 파산설 나오고 이러면서 난리 났던 그때 재작년 1월이었죠. 제가 봐도 테슬라가 상반기에 이렇게 있고 부진하다가 하반기에 1년치 다 올리는 패턴이 좀 있긴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봐도 작년하고 약간 비슷하게 분위기가 갈 것 같은데 지금 테슬라 주가 작년 거랑 이제 올해 건데 작년에도 상반기에 꼴찌 출발해가지고 혼자 4월까지 내리꽂아가지고 제가 맨날 빅7 중에 꼴찌입니다. 테슬라가 S&P 500개 주식 중에 500등입니다. 이게 진짜 심각합니다. 말씀드렸는데 지금도요. 야, 테슬라가 올해도 꼴찌에서 7등까지 내려옵니다. 야, 진짜 심각하죠. 그렇죠? 그래도 명색이 트럼프 시대 최대 수혜주인데 S&P 500개 중에서 꼴등에서 7등이라는 게 너무 충격입니다. 진짜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지금 그렇게 출발하고 있고, 작년에 이제 6월에 로보택시 한다 그래서 기다려서 오르다가 8월달로 밀려가지고 반등 하다가 결국 트럼프 당선돼가지고 결국은 작년에 1년 동안 62.5% 바닥에선 2배 넘게 올랐던 그런 해였는데 올해도 또 상반기부터 빠지면서 꼴찌에서 7위로 출발하다가 뒤에 갈수록 뭐가 많죠. 여러분들 막 지금 중국에서 신형 모델 Y 잘 팔린다 그러고 저가 모델 곧 나온다 그러고 실적도 좀 개선 기대가 되고 로보택시도 슬슬 이제 뭔가 많이 나오죠. 중국에서 지금 로보택시 반응도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중국, 유럽, 북미, 인도 진출도 3분기, 4분기에 앞두고 있으니까 또 이제 올해도 또 상저하고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주가 변동이 너무 심합니다. 그렇죠? 이거 견디기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록 3 나와가지고 챗GPT랑 완전 치킨 게임 시작했다. 생성형 AI를 완전 판도를 엎으려고 한다. 머스크가 그랬는데 지금 이번 주에 제가 봤을 때 이거 되게 중요한 신호 같은데 이제 로보택시도 무료로 풀어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되게 팩트 체크를 좀 더 해봐야겠지만 기사화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일론 머스크가 인용을 했기 때문에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경쟁자 죽이고 아주 제대로 한판 붙어볼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자율주행 이제 곧 출시하니까 이거를 아예 그냥 처음부터 무료로 풀어버리면 돈 받고 서비스하는 경쟁자들 이제 난리가 나겠죠. 그걸 이미 그록 3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저도 그록 3 제가 지난주부터 뭐 좋다고 막 말씀드렸지만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성형 AI 판도도 그록이 엄청나게 빠르게 따라잡고 막 이제 앱스토어 이런 데서 1등하고 있고 챗GPT 쓰시던 분들도 그록으로 많이 갈아탔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무료로 풀어가지고 완전히 시장을 막 판도를 다 뒤흔들어 버리고 있는데 로보택시도 지금 시장 선도하고 있는 구글의 웨이모 서비스 하고 있잖아요. 돈 꽤 비싸게 받고 있거든요. 일반 택시급으로 비싸게 받고 있는데 그쪽에다가 이제 한판 붙어보자고 하는데 무료로 서비스를 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은 너도 나도 한 번씩 타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경험을 주니까 소비자들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고 시장 점유율도 올라갈 거고 확장하기 쉽겠죠. 후발주자로서. 지금 그래서 중국도 자율주행 쪽 지금 진출하고 있는데 나중에 진짜 무료로 풀어버릴 수 있고 한판 붙어보자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치킨 게임이죠. 그래서 당분간은 진짜 돈 버는 거 약간 포기하고서라도 시장 장악에 들어간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사실 치킨 게임이라는 단어는 주가에는 좋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손실을 감내하고 약간 너 죽고 나 살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회사들이 약간 손들고 포기할 정도까지 한번 붙어보자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록 3로 챗GPT나 뭐 다른 AI 회사들 한번 죽어봐라 약간 거의 이런 느낌인데 과장 보태서 말하자면 로보택시에서도 너 죽고 나 살자가 되기 때문에 약간 이런 게 이게 단기적으로 안 좋게 보자면 조정 핑계고 길게 보자면 기술력이나 서비스에 자신감이 있으니까 한번 붙어보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봐도 머스크와 테슬라가 AI와 자율주행이 최대 먹거리인데 여기서 시장 뺏기면 안 되니까 제대로 한판 진출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판 붙어보고 시장 장악 시동 거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슈 같습니다. 저는 이게 테슬라가 제대로 한번 이제 치킨 게임 들어간 것 같고 그래서 자율주행 곧 임박했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이게 무료 택시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제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에서도 한 가지 힌트가 나왔죠.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쪽은 이제 요 하늘색 그래프 보이시죠? 파란색 그래프가 꺾이고 있죠. 이제 데이터 센터 2022년 말부터 시작된 챗GPT 모멘텀은 이제 꺾이고 있고요. 이제 다음으로 올라오고 있는 게 이 초록색 그래프입니다. 요걸 제가 확대해서 오른쪽에 넣어놨는데 이게 바로 자율주행 매출입니다.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없는 회사인데 AI 인프라 설치는 이제 꺾이고 있고 둔화되고 있고 이제 다음으로 올라오는 게 이제 성장률 2배까지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게 바로 자율주행 플랫폼 판매입니다. 요거 대부분 중국 회사들이죠. 중국의 막 전기차 회사들이 지금 자율주행 서비스 진출한다 그러고 하는 거 다 엔비디아예요. 반도체 사가죠. 플랫폼 서비스. 그래서 제가 봐도 다음 텀은 자율주행 사이클인데 거기서 또 수혜가 되는 게 역시 테슬라, 엔비디아, 뭐 구글도 있고 중국 전기차들도 그렇고 요게 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재무 담당자도 CFO도 따로 빼가지고 자율주행 플랫폼 쪽이 심상치가 않다 발언을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좋은 건 다 아는데 이제 꺾이고 있고 한 사이클 돌았고 다음 사이클은 자율주행 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자율주행 사이클 오면 테슬라가 또 수혜를 안 볼 수가 없죠. 그게 이제 올해 기점이 6월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도 로보택시 영업허가 신청해놨고 지금 중국에서도 신형 모델도 잘 팔리지만 지금 자율주행 중국에서 출시해가지고 지금 경험 후기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나중에 실적의 개선 기대가 될 수도 있고 유럽에도 규제 승인 준비 중이라고 오늘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게 지금 뭐냐면요. 결국은 자율주행은 규제 승인 산업인 것 같아요. 규제 완화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머스크가 지금 공들여서 트럼프가 필요한 일들을 앞장서서 욕먹어가면서 해주고 있나? 왜냐면 트럼프가 원하는 걸 해줘야 규제를 풀어줄 테니까 트럼프도 어쩌면 이제 딜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중국에 가서도 규제 승인 받아야 되는 거고 유럽에서도 승인 받아야 되는 거고 미국에서도 승인 받아야 되고 뭐 인도에 진출하려고 해도 결국은 인도랑 이제 어떤 미국이 거래가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머스크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사업 같습니다. 아무리 천하의 머스크라고 해도.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사업가 마인드를 가진 트럼프와 거래를 하지 않았을까. 너무 뭐 근거 없는 얘기는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머스크가 거의 죽기 살기로 열심히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일을 돕고 있잖아요. 그렇죠? 머스크도 사업가이고 기업가인데 뭐 자선봉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트럼프 행정부를 돕고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머스크도 야심이 있고 야망이 있는 사람일 텐데 기업가로서. 근데 이제 결국은 트럼프한테 규제 완화 풀어줘라. 트럼프는 오케이
규제 다 풀어줄게, 밀어줄게, 대신에 임기 초반에 내가 원하는 정부 지출 축소 좀 확실하게 해줘라 해서 서로 오케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원하는 걸 주고받는 거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서로 좋아서, 감정적으로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서로 한가한 사람들이 아닌데 주고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머스크가 이렇게 욕바지도 되고 있고 주가도 막 빠지는 핑계가 되고 있지만 더 크게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고, 지금 상반기엔 좀 부진하겠지만 또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또 이런 규제 완화, 유럽, 미국, 중국 이런 거 다 규제 풀어줘야 되는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뒤에서 많이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첫 국무회의를 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기 부통령보다도 왼쪽에 국무장관, 오른쪽에 국방부 장관을 앉혀놨지만 그 사람들보다도 부통령,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보다도 먼저 말하게, 1순위로 말하게 시킨 사람이 바로 머스크였습니다. 국무회의를 1시간을 했는데요. 트럼프가 모두 발언 처음에 한 5분 정도인가 말하고 바로 머스크한테 발언권을 줬는데 1시간 회의 중에 머스크 발언이 16분을 차지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혼자 말한 비중이 얼마나 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밀어줍니다, 머스크가. 그래서 발언 1번은 머스크였는데 지금 머스크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끈끈하게 지금 트럼프가 한 일을 돕고 있고 그만큼 저는 리턴이 돌아오지 않을까, 서로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근거이기도 하고. 그리고 잠깐 이제 얘기 드리자면 머스크가 이번 주 화제가 이거였죠. 공포의 이메일을 보냈다. 연방정부 공무원들한테 이번 주에 한 업무 5가지를 회신해라 라 그래가지고 막 언론에서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제 영상 댓글에도 한 구독자분께서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주변에 연방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메일로 5가지를 보고하라고 하고 응답 시간까지 체크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머스크가 보낸 메일 앞으로 더 많이 자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도 막 실업률 급증, 이제 머스크가 의도적으로 트럼프랑 얘기해가지고 경기 침체를 만든다, 경기 쇼크를 만들어가지고 금리를 내릴 거다, 이런 각종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 머스크랑 트럼프가 이런 걸 모를 리가 없으니까, 실업률이 늘어나거나 경기가 둔화되거나 소비가 둔화된다는 걸 모를 리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한다는 건데, 이번 국무회의에서 제가 이제 한번 머스크가 뭐라고 하는지 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머스크가 메일 보낸 게 맞다. 200만 명 연방 정부 직원들한테 보냈는데 100만 명만 응답을 했대요. 근데 이제 여기서 머스크의 말에 따르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성과 평가용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뭔가 오해했는데 업무를 보고 평가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생존 여부 확인이었다. 여기 맥박 체크, 살아있는지 아닌지.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궁금해서 들어보니까 이게 조사해보니까 일부는 이미 사망했거나, 이제 이게 핵심이죠. 실존하지 않는 허구의 인물일 것으로 지금 판단 중이다 해보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지금 머스크가 메일 보내가지고 5가지 뭐 했는지 봐가지고 막 ABCD 나눠서 자르려고 했던 게 아니고 지금 허위 부정수급자, 그러니까 유령 계좌죠. 유령 계좌, 유령 계정.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도 눈먼 돈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머스크가 그거 잡아내는 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AI로 막 메일 보냈다고 하는데 지금 부정수급자를 확인하기 위한 게 주 목적이었다. 물론 이제 연방정부 감축도 맞겠지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넣은 게 아니고 그대로 머스크의 발언을 제가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허위 부정급여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있고 정부의 예산 눈먼 돈이 많다, 명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크가 이런 작업을 자기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 지출 축소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지금 막 돈이 줄줄 샌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트럼프랑 이런 거 하자고 딜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해서 띄워주고 국무회의 첫 번째에서 1번으로 말하게끔 시키고, 지금 이게 그만큼 트럼프한테 우선순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머스크랑 개인적으로 친하다고 띄워주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트럼프가 뭐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머스크가 작업하고 있는 거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의도적으로 상반기에 경기 팍 나쁘게 해가지고 연준을 압박해서 5월, 6월 안에 금리 인하를 유도하려는 계획된 움직임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인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조금 그것 때문에 미국의 경제 둔화 우려도 있는데 그거 좀 지나고 나면은 괜찮아질 거라는 의견이 많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 좀 말씀드려봤고, 머스크가 또 마침 주말에 주주분들 많이 걱정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이거는 뭐 희망회로일 수 있는데 머스크가 주말에 3월 1일 놀라운 실행력이 필요하겠지만 5년 안에 테슬라 주가가 10배 간다 또 말했습니다. 하도 이런 말들 많이 해가지고 안 믿으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또 주주분들께 또 희망을 드려야겠죠. 저도 이제 보면서 참 설렜는데 10배. 근데 저는 이제 10배는 바라지도 않고요. 그냥 올해 주가만 플러스로 돌려줘도 참 좋겠습니다. 아니 고점 대비 40% 빠져놓고 10배 간다 그러면 사람이 참 중시가 좋을 때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막 빠질 때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그죠? 형 일단 올해 주가부터 좀 살려줘, 10배 바라지도 않아, 이런 마음이 드는데, 제가 왜 10배인지를 생각해 보니까 머스크가 예전부터 계속해서 시총 10조 달러에 대한 목표치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테슬라가 현재 시총이 1조 달러거든요.
약간 1조 달러보다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10배 간다는 게 시총 10조 달러, 5년 2030년쯤에는 시총 10조 달러 충분히 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그냥 머스크가 만든 그록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가능할 것 같냐 그랬더니, 머스크가 만든 그록조차도 머스크가 너무 낙관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되려면 연평균 58% 올라야 된답니다. 야, 연평균 58%, 매년 58%씩 올라야 5년 뒤 10배. 쉽지 않죠. 매년 58% 오르는 주식이 몇 개나 있을까요? 그것도 5년 연속으로. 쉽지 않은데, 그록조차도 약간 머스크의 낙관적 전망에 신중해라라고 답변하는 게 좀 웃겨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근데 말이 안 된다고 하진 않았지만, 참고로 테슬라가 최근 10년 동안 많이 올랐다고 하시는데, 많이 올랐지만 연평균 38%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테슬라가 10년 동안 오른 것보다 더 한참 많이 올라야 5년 동안 10배니까 야, 상당히 낙관적이죠. 저같이 평범한 사람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목표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와, 1년에 20%씩만 올라줘도 S&P 500 이기고 워렌 버핏을 이기는 성과인데, 머스크 목표가 엄청 거대합니다. 제가 5년 뒤에 한번 또 이거 가져와 보겠습니다. 메모해놓고 캘린더에 넣어놓겠습니다. 오늘부터 5년 제가 구글 캘린더에 좀 메모 좀 해놓고 그때 꺼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면 너무 좋겠네요. 근처라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년 뒤 10조 달러면 애플이나 엔비디아 이런 애들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애플이나 엔비디아는 지금부터 그냥 1년에 한 17%, 20%씩 5년 동안 오르면 10조 달러 갑니다. 이거는 너무 터무니없는 주가 상승률은 아니잖아요.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시총 3대장들은 이미 시총이 3조 달러여가지고 10조 달러까지 조금 더 오르면 되기 때문에 5년 동안. 근데 이제 테슬라는 좀 많이 오르긴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설렘 반, 의구심 반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궁금해가지고 희망으로 돌리면서, 테슬라 이번에 빠지면서 저도 이제 좀 비중을 늘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희망으로도 돌려보면서 이게 비중 늘렸으니까 이게 5년 뒤에 10배면 얼마면서 희망으로 좀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쭉 정리해봤는데 상반기는 좀 부진하고 하반기 계속해서 이제 나쁜 건 다 나올 만큼 나온 것 같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좀 좋은 일들만 많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미 사서 많이 물리셨다거나 손실 중이신 분들은 조금 견디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좋은 일들이 많아가지고 4월부터 이제 실적 시즌도 개선되고 신형 모델도 잘 팔리고 저가 모델도 나올 거고 로보택시도 나올 거고 중국 유럽 규제 승인도 풀릴 거고 인도도 진출하고 트럼프가 또 밀어줄 거니까 도지 잘 하면은 정부 효율부 잘 하고 있으니까 도와주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 희망도 담아가지고. 그래서 간만에 테슬라가 고점 대비 40% 빠져가지고 트럼프 당선 주가로 와서 다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 자료 업데이트 해드리니까 관심 있는 우량주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1-20% 빠지는 상황은 자주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침 또 증시도 2-3월까지 조금 부진한 기간이니까 이때 잘 견디면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모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을 맞아서 소몽의 미국 주식 베이직 클래스가 출시되었습니다. 제가 미국 주식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정보들도 없어서 정말 많이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덧 미국 주식 투자 10년차가 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때 누가 이걸 제대로 좀 알려줬더라면, 그랬으면은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를 줄이고 목표했던 수익에 더 빨리 도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좀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런칭한 베이직 클래스는 그때 정말 답답했던 저의 미국 주식 입문자 시절 궁금증을 떠올리면서 만들었습니다. 왜 앞으로 미국 주식이 필수가 될 수밖에 없는지부터 세금, 수수료, 환전, 그리고 증권사 선택 이런 기본 정보까지 다 담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나한테 딱 맞는 우량주만 속속 골라낼지, 또 이걸 언제 사고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전적인 정보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미국 주식 투자할 때 유용하게 쓰고 있는 필수 모바일 앱이라든지 웹사이트 이런 것들을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만의 필살 꿀팁인데요. 이 챗 GPT를 활용해서 미국 주식 정보를 빠르게 찾거나 개별 기업 분석을 훨씬 더 쉽고 간편하게 하는 방법, 그 노하우까지도 모두 이번 강의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미국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혹은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스스로 공부하고 투자 판단을 직접 내리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 이 베이직 클래스가 최고의 입문 강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댓글과 더보기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